네, 안녕하세요. IBM 오네요. 지네마코는 지식 PD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전사적 데이터 보안을 위한 정보 거버넌스 핵심 전략이란 주제로 IBM 코리아의 조가원 전문위원님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요. 오늘 정보 거버넌스 얘기하기 전에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 언론에 아주 크게 세계 카드사. 네. 네. 근데 이런 뉴스 보면 어떠세요? 솔직히 기분이 좀 이렇게 뭔가 이제 올해 참 잘 풀리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참 정말 안 됐다.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복합적 생각이 일단 솔직히 네. 개인적으로 제 정보도 유출이 됐기 때문에 아,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고요. 네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네. 일단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도 발효가 되고 여러 가지 정보통신망법이나 이런 법규가 네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기업들이 아직도 이렇게 머뭇거리고 음, 많이 보안에 대해서 네. 강화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음, 이런 것들을 계기로 조금 더 강화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단순 강화가 아니라요. 네. 요번에 거의 그 경영진들 다 임원진들 다 네. 사의를 다 그쵸. 표하고 그런 거 보면 이게 최초 아닙니까? 이런 게 터져가지고 이렇게 정말 사장들까지 다 이렇게 옷을 벗는 경우가 제일금융권에 굉장히 많은 고객들 실제 뭐 전 국민이라고 하는 네네. 어제 뭐 그 전화 ARS나 음. 지점들은 다 폭주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뭐 그 재발급 받고 해지받는데 2시간 음. 대기 시간이 걸리고 네. 그 정도니까 이제 음. 굉장히 이슈가 되는 네.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 요번에 그 세계 제일금융권 임원들뿐만 아니라 전 개인적으로 이제 금감원이라든지 좀 금융감독위원회라든지 그쪽에 공직에 계신 분들도 이번에 좀 이렇게 크게 좀 좀 책임을 지고 그런 것들 보여준다면 훨씬 더 이번에 좀 이런 경각심이 일어나가지고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요번 사건이 큰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또 마일스톤이 좋은 마일스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죠? 이 계기를 통해서 물론 유출이 된 것 자체는 음. 나쁜 사건이지만 네. 이 사고를 통해서 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조심을 하고 음. 예방을 더 할 수 있는 네. 강화의 계기로 삼으면 네.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도 그냥 단순하게 이제 어떤 학문적이거나 원론적인 것보다는 지금 이런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자, 그럼 우리 회사에서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아주 방지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좀 들어보고 또 질문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일단은 지금 현재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데이터 보안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데이터 보안을 하는데 음. 데이터가 점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네네. 있고요. 요즘 뭐 빅데이터 환경이다 이렇게 네네. 얘기하고 있는데 네. 데이터들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음. 점점 더 산재해 가고 있다는 거죠. 네. 옛날에는 그냥 서버 하나에 방화벽을 놓고 안전하게 관리하면 되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데이터들을 네. 다운받고 네, 관리하는 그렇죠. 시기가 됐고요. 기기들까지 이제는 네, 체크해야 되는. 점점 더 강화되고 네.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느 하나를 안전하게 우리가 막았다라고 해서 네. 막아지지 않는 시점이 왔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장표에 보면 이게 IBM 엑스포스 연구소에서 보안 연구소에서 글로벌 연구소에서 매년 네. 이런 리포트를 하는데 이게 2011년 왼쪽이 2011년이고요. 11년이고 오른쪽이 2012년. 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개수도 많아졌고요. 네. 그리고 여기 회색이 사실은 잘 안 알려진 이런 이제 공격의 유형에 대해서 회색으로 표시되는데 unknown. 점점 네. 더 안 알려진 다양한 네. 공격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네. 거죠. 야. 네. 야, 정말 2011년도 하고요. 네? 엄청난 차이가. 2012년도 하고 엄청난 차이나 여러분 네. 보시기 엄청 촘촘해졌고 네. 그다음에 이 정말 회색이 되게 많아졌어요. 네. 아, 참. 자, 그리고 요거는 어디서 나온 리포트인가요? 예, 얘는 뭐를 이제 위한 건가요? 해마다 버라이즌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에서도 보안 이 리포트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왼쪽에 이제 박스 처리된 게 뭐냐면 실제 네. 우리가 데이터들이 유출이 되면 그 유출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느냐. 초기 공격들이 시도가 돼서 실제 유출이 될 때까지 수분에서 수시간 이내에 대부분 네. 데이터들이 유출이 된다는 거고요. 네. 오른쪽 아래는 뭐냐면 그에 반면 그럼 이 데이터들이 유출된 것을 확인하는 경로는 네. 실제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는 네.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아, 네.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일었던 사고들도 대부분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시스템상에서는 유출이 됐는지 파악을 못하고 네.
실제로 담당자가 유출자가 잡힌다거나 어떤 유통을 하려다 걸렸다거나 이런 경로를 통해서 네. 유출이 되는 게 요번에 2차적으로 파악이 요번에 그 된다는 카드사 거죠. 네. 그 KCB에 네. 그 외주 용역사죠, 어차피. 그렇죠. 네. 그 친구도 여기 보면 1년 8개월 동안 그러면 그것을 뽑아온 겁니까? 주기적으로 네. 예, 굉장히 성실하게 착한 표현이죠. 성실하 진짜. 성실하게 뽑아온 거네. 성실하게 1년 8개월 동안에 전 국민의 걸 다 뽑은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 사이트들에 있는 정보들을 사실 네. 한 번에 다 긁어간다고 하면 굉장히 뭐 사실 유출된 고객사분들도 여러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계셨어요. 네. 뭐 모니터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안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 번에 아마 그 데이터들을 다 가져가려고 했다면 걸렸을 이제 거고. 걸렸을 수도 있고요. 네네. 물론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네네.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어, 그래서 어쨌든 이런 유출의 경로들이나 유출의 방법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점점 더 사람들이 한 번에 휙 해서 그냥 굉장히 그냥 단발성으로 네. 혹은 그냥 우발적으로 음.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음, 계획적으로 네. 지속적으로 네.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네. 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이거 해서 얼마를 벌었다고 그럽니까? 혹시 뭐 그런 게 있나요? 뭐 지금 금감원이나 이런 네. 수사들에 의하면 네. 유통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음. 유통되지 않았다는 건 사실 이제 누구에겐가 이 사람은 아직 팔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되지만 예, 근데 사실 이 정보가 유출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또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뭐 몇 천만 원 이 수준인데 네. 사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개인이 입는 피해나 혹은 이제 기업들이 지금 소송도 굉장히 많이 다 시작된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소송에 휘말리고 그리고 기업의 인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하는 부분을 보면 뭐 몇십억 이상의 이런 손해들을 보시게 되겠죠. 네. 참.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뭔가 계속 우리도 좀 뭔가 방진하고 있는데 네. 취약 포인트가 어디서 보통 많이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현재도. 여기 이제 이번 최근 케이스도 보면 네. 외주 개발 업체가 와서 이런 네네. 솔루션이나 관련된 정보들에서 데이터들을 뽑아가기 시작하는 건데요. 네네. 열려 있는 환경에서.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보시면 기업의 52%가 외주 업체들이 개발한다는 네. 거죠. 그런데 사실 외주 업체 개발은 이제 어쩌면 트렌드일 것 같아요. 기업들이 수 없- 점점 그럼요. 전산팀도 줄이고 네. 그런 전문 인력은 아웃소싱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외주 업체들은 점점 더 많아지겠죠. 음. 그럼 대신 음. 외주 업체가 개발하는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들을 네.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위쪽에 보시면 현재는 기업의 70% 이상이 네. 외주 업체가 사용하는 이런 비운영 환경들에 네. 실데이터를 그대로 네. 노출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데이터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요번에도 그러면 KCB 같은 경우도 사실 은행에다가 뭔가 그 프로드 방지 그거 솔루션 제공하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요. 네. 네. 그러면 그 사람도 실고객 데이터를 접근했었던 거. 실고객 데이터들을 개발 환경에서나 아마 뭐 테스트를 용도로 운영 환경이었을 수도 있고 네네. 그런 운영 환경 그 여러 환경에 있는 실 데이터들을 다 네. 열심히 가져간 거죠. 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다시 이제 만약에 차장님께서 그 지금 이제 롯데카드 다시 이제 뭐 그, 임원이었다면 네.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선 어떤 거를 이제 취하시겠습니까? 어떤 액션을? 이제 사실 오늘 저희 세션의 제목이기도 네. 한데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유출된 고객분들이 제품을 아무것도 안 산 건 아니에요. 보안 네. 제품을 다 이것저것 사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네네. 제품을 그냥 이것저것 산다고 다가 아니라 거버넌스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통합된 관점에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가 혹은 우리가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가 관리가 되고 있는가들을 봐야 되고 그 관리 관점에서 보면 그냥 개별 관리자나 혹은 누군가가 보기 좋은 것들이 아니라 데이터들 관점에서 봤을 때 보안에 누수가 없는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누수가 없으려면 최대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가를 네. 살펴봐야 되고 그냥 우리가 이거 볼 때 우리가 그냥 편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데이터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이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그 요번에 이제 그 은행장들이 다 뭐 카드사 사장들이 다 이제 사의를 표했는데 네. 뭐 사표 수리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지금 법적으로 이분들이 물러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도의적으로 지금 물러난다고 하는 겁니까? 사실은 지금 네.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된 지 벌써 이제 법들도 되게 2011년 강화되고 있죠, 발표했으니까 지금요. 벌써 이제 3년이 되는데요. 2년이 지나도록 사실 많은 고객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그럼 다 준수했느냐? 아닌 고객들도 많아요. 네네. 대형 고객사분들도 네네.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도 많아지고 예를 들면 뭐 암호화를 한다, 성능을 신경 써야 되고 네네. 혹은 뭐 애플리케이션을 혹시 고쳐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이제 선뜻 도입하시기 어려워하시는 고객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네네. 그리고 그냥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남들을 그냥 예의주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가 됐어요. 네. 개인정보보호법도 이전에는 그냥 책임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는다였어요. 네. 그럼 그 책임 있는 자는 그냥 보안 담당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하다. 이래서 올해 이제 7월, 8월부로 올해 2014년 2014년 네. 새해가 됐으니까 네네. 이런 분으로 이제 개정안이 나와서 실제 개정안이 시행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들이 더 강화되고 과징금도 5억까지 이제 늘어나고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요. 네. 이제 오른쪽에 이제 표시되고 있는 금감원의 권고 사항들도 이전에는 금감원 권고 사항과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감독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씩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뭐 우리는 암호화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좀 차일피일 미루시는 고객분들도 많으셨는데 아직도 많죠, 근데 사실 아직도 많으시죠. 실질적으로. 네. 많으신데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강화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나왔고요. 뭐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금감원에서 지금 이 사태 때문에 네. 다음 달에 더 강화된 이런 것들이 나올 권고안을, 거라고 얘기하고 권고안을요? 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CEO도 이제는 네. 해임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요번에 뭐 반기문 총리로서부터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다 털렸기 때문에 그 금감원이건 뭐건 정부건 다 집에서 날릴 거예요. 집에서부터 벌써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좀 막 그런 거 다 들으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다 유출이 되셨을 거라고 보이고요. 네. 왜냐하면 네. 3사의 카드사니까 뭐 나는 그 카드사 안 쓰니까 상관없어요라고 했는데 실제 타사 고객의 정보들도 다 그렇죠. 보유를 하고 시스템에 보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도 새 카드사에 제 정보가 없더라도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정보가 유출이 되셨을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이건 약간 다른 얘기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사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지금 일단 뭐 네. 그 몇 년 전에 네. 어떤 그 누군가가 주민등록번호를 다 바꿔야 된다 뭐 이런 걸 얘기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네. 사실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네. 그럼 저희들이 주민등록번호는 바꾸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거 네. 카드 번호 카드 뭐 번호. 재발급 받으면 받는 거. 그러면 아마 유효기간도 달라지고 그렇죠. 다르니까. 달라지니까요. 그런 경우들을 통해서 네. 예를 들면 지금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이 유출된 고객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CVC 카드가 없더라도 네. 일부에서는 다 결제 기능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피자라든지 피자 많이 시켜 먹겠다. 피자 매출량이 많이 늘어나겠네. 그래서 뭐 요즘 그 SMS 해줄 수 있는 그 서비스를 그렇죠.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료로 뭐 제공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소한 그거라도 먼저 신청을 해놓고 내 카드에 대해서 결제가 되지 않게끔 확인을 한다거나 근데 네네. 지금 ARS가 워낙에 폭주하니까 네. 어쨌든 빨리 조처를 해서 재발급을 받는다거나 네. 이런 작업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사에 뭐 달리신 거지만 뭐 그냥 이 카드사를 신뢰한다 이런다 하더라도 그냥 기본적인 정보들 외에 그런 카드의 상세 정보들이 만약에 유출되신 경우라면 네. 조금 더 조처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저는 이제 저 희망하는 거는 우리가 또 이 정보를 갖고서요. 아까 뭐 도미노 피자 시키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 시켜 먹더라도 뭐 얼마 먹겠어요. 근데 정말 상상도 못하는
예를 들면 대출 사기라든지 내 이름으로 된 생길 수 있죠. 뭐 이상한 거가 정말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것이 만약에 발생하면 정말 큰 혼란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 여러 고객이 그 시민들의 네. 염려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반증하는 게 그렇게 막 다 지점이 폭주하고 ARX가 폭주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네. 빨리 이제 회사들도 그 이제 기업들도 네. 조처를 해서 네. 어떻게 안전하게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유출 이후를 대응하겠다 이런 네. 부분들을 좀 대응해 주시면 좀 우리 시민들도 네. 조금 더 안심하고 네. 좀 지켜볼 수 있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우리 이런 얘기하니까 IBM 원웨어가 아니라 뭐 이렇게 백분 토론 같은 느낌이 갑자기 KBS 네, 개인적인 제 개인 알겠습니다. 시민으로서 네. 예. 자 그럼 이제 자 IBM은 네. 여기서 뭐 아까 거버넌스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거버넌스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어떤 대안을 이제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보안의 관점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얘네 이런 사고들을 네. 막을 수 있었을까? 네. 근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누군가 막고자 하면 막으려고 하는 사람을 그렇죠. 아니 뚫고자 하면 뚫으려고 하는 사람을 막기는 정말 네. 어려워요. 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체계적으로 더 많은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경계하고 있다면 일단 유출하려고 하는 사람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도 네. 조금 더 네, 네. 그 시도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겠죠. 우리가 네네. 견물생심이라고 네, 그렇죠. 허술하면 그냥 내가 그냥 가져가도 아무도 모르겠지 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래서 그냥 단순 하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안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데이터의 관점에서 혹은 물리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 네. 우리가 어떤 뭐 대기업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데 들어가면 다 그렇죠. 네. 출입 등록하고 아무것도 못 들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물리적인 인프라스트럭처부터 그 사람에 대한 계정의 관리나 데이터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각각의 영역을 저희 보안 프레임워크의 관점에서 네. 네. 정의를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한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 관점에서도 얘를 단순히 뭐 하나 네. 그냥 어떤 모니터링 하나 암호화 하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식별하는가부터 네. 모니터링하고 보호하는 관점으로 거버넌스의 관점으로 보는 우리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들을 가지고 네. 있고요. 그 데이터가 우리가 다 똑같은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데이터도 네, 이제 데이터도 정형 데이터 우리가 흔히 DB에 저장되고 있는 정형 데이터들도 있고요. 네. 우리가 스캔한 뭐 우리 위임장 같은 것들도 네네. 다 이제 비정형 데이터들도 그 안에 개인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죠. 민감 정보들 들어갈 수 있고요. 혹은 우리가 요즘은 이제 최근에 워낙에 이렇게 개인 정보가 유출이 돼가지고 개인 정보가 민감하지만 기업의 중요한 정보들, 뭐 이제는 설계도 우리 공공정보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정보라는 단어도 이제는 좀 무색합니다. 공공정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이미 다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까들이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 올해 이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어요. 네네. 그 대신 이제 법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근로기준법으로에 의해서 우리가 받은 근로 네. 급여 네네. 기록이 돼야 되죠. 네네. 그럼 그때 어느 사람에게 갔는지에 대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겠죠. 네. 그런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남겨야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그냥 시스템에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얘를 키로 사용해서 그냥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네네. 것들은 이제 2년 이내에는 다 폐기하실 수 있게끔 조처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조처들을 시스템적으로도 필요하시고요. 그럼 이런 시스템을 이제 그 구조적으로도 바꾸셔야 되지만 보안의 관점에서는 보시면 일단 그러면 그렇게 폐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우리가 고유 식별번호를 사용하고 있는가 알아야 되겠죠. 식별하는 기능들이 필요하고요. 제일 먼저. 그 식별이 잘 되면 그 식별된 데이터들은 필요에 따라서 뭐 비운영 환경에서는 사용하더라도 실데이터로 사용하지 않게끔 네네. 변환하는 네. 작업들이 필요할 네. 거고요. 걔네들을 사용한다. 내부에서 특권 사용자가 사용할 수도 있고 외부로 고객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걔네들은 모니터링도 돼야 되고. 근데 이렇게 관리를 함에 있어서 혹시 취약한 부분들은 없는가 주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이 돼야 되는 거고요. 네네. 당연히 암호화 같은 이렇게 안전한 조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비정형 데이터 안에도 개인정보들이 들어간다면 네. 얘네들을 안전하게 마스킹해서 관리한다든가. 그러니까 뭔가 이런 이제 영역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방지한 그 예방적인 관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미 유출되면 네, 늦잖아요. 네, 유출되면 늦고 그거에 따라서 브랜드 이미지는 하락하고요. 이미 네. 하락할 거고요. 사실 요즘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고객을 유치할까를 늘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탈을 방지할까 늘 고민하는데 이런 것들을 떠나면 누가 이 시스템 사용하고 싶겠어요. 네, 그렇죠. 기왕이면 그냥 비슷하다면 네, 다른 카드사 간다는 네. 거죠. 그러면 그냥 요즘 고객들은 과감히 떠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네. 아 여기 굳이 내가 여기를 사용할 어, 필요가 있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거든요. 어, 그런 것들을 고민하신다면 그냥 단순히 유출됐을 때 대응하는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선제적으로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들을 고민하시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보안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카드사 간에 뭐 금융권 간에 뭔가 이렇게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바꿀 수 엄청난 있죠. 엄청난 거가 될 수 있겠네요. 이번에.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이런 것들을 이제 회사 내에서 구현하려면 어떤 뭐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네. 프로세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단계별로 알아보는데 어떤 단계가 있는 건지 그거 잠깐 뭐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뭐 사실 뭐 회사마다 음. 이제 조건이나 이런 환경들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네네. 공통적으로 네. 이제 필요한 영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네네. 간단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 네네. 제일 먼저 저희 전 장표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일단 그러면 우리 기업 내에는 우리 시스템 내에는 민감 정보가 어디 있는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네네. 거죠. 네. 그래서 식별하는 기능이 필요하고요. 근데 걔네들을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걔네들이 저장되어 있는 시스템이 네. 안전하게 관리가 되어 있나 네네. 일단 판단을 해봐야겠죠. 네네네. 그래서 측정을 해봤는데 오케이. 무언가 부족하다. 그러면 네. 강화를 시켜주는 네네. 기능들을 해야 되는 네. 거고요. 강화하는 기능에는 걔네들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도 있을 수 있고 뭐 네네. 마스킹도 있을 수 있고 네네. 그래서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마스킹들도 네. 하시는 거고요. 이제 마스킹하고 나서 이제 강화를 시켜놨지만 강화시킨다고 해서 사용자들의 출입을 막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늘 모든 사용자들은 들어올 건데요. 그게 내부의 특권 사용자들 아니면 외부의 고객들이든 들어오게 되면 실시간으로 적절한 사용자들에게 권한을 줘야 되니까. 어느 정도 편의성도 유지하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적절한 권한이 네. 적정한 사용자에게 부여가 네. 됐는가 이런 부분들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이 돼야 되는 네. 거고요. 권한이 잘 주어졌는지가 확인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실시간으로 누가 어떻게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가 모니터링 돼야 되는 거죠. 네. 요즘 사실 이전에는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내 고객분들이 딱 DB 보안 하면 영역을 두 가지로 나눠요. 암호화, 접근 제어. 네. 이게 아쉬운 부분이면 접근 제어는요. 사실은 접근 제어 전에 필수로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네. 근데 모니터링은 그냥 접근 제어의 아주 일부의 영역이라 생각하시고 접근을 제어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시는데 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법규에서도 접근 기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회계 감사나 받을 때나 이런 금감원의 감사를 받을 때도 다 로그를 제출하죠. 증적을 네네. 제출하는 것도 다 모니터링이에요. 음. 그래서 접근 이력을 남기고 접근 기록을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더 집중돼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안행부에서도 이런 자체 감사를 하는 내역이나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주시는 부분 보면 공공기관에서도 예를 들어 암호화 많이 했는데 접근 기록은 잘 도입하지 않은 고객이 네. 많다거나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진짜 그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게 이게 뭐 내부 자건 사실 이번에도 KCB에도 이제 그 외부 개발자지만 뭐 내부자처럼 이제 안에 일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뭔가 24시간 아주 세밀하게 모니터링 된다는 걸 알면 그죠? 그런 액션들을 못하는 네 감히 할 엄두가 안 나겠죠.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 사용자가 내부 사용자건 네. 외부 사용자건 혹은 네네. 어떤 우회 서버를 통해서 들어왔든지 간에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얘네들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네. 부분들을 제공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아주 이게 모니터링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겠네요. 그렇죠. 올해.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다가 네.
무언가 이상한 징후가 보인다 하면 사실은 네. 접근이 제어될 수 있는 게 이것도 필요하다는 신속하게 거죠. 해야죠. 아까 뭐 네. 몇 분 만에 다 털려버리는 네.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접근을 어떻게 막아줄 것이냐 네. 이런 절차들이 이제 각각의 오케이. 기업에서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5개의 지금 절차별로 이제 자세하게 어떤 기술들이 있고 하는 것들이 네.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들을 식별한다 하면 네. 우리 시스템 내에는 여러 데이터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 PK나 FK로 연결돼 있지 않더라도 애플리케이션의 로직상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데이터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냥 얘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데이터 같이 보여요. 네. 이 왼쪽에 샘플을 보시면 네. 환자 정보거든요. 네네. 그럼 환자 정보의 정보들과 병명 코드들이 따로 있으니까 네. 두 번째 테이블 시스템 A, 네. 뭐 테이블 15 얘네들이 네, 네. 개인정보, 민감정보가 아닌 것 같지만 아, 저 정보 테이블을 가져가면 아, 이 사람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네. 걸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런 연관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도 아. 필요한 거고요. 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번호, 음. 카드번호 음. 이런 정보가 어느 테이블에 어느 컬럼에 들어가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을 사실은 현업에서 다 알기도 어려우시고 네네. 그렇다고 DBA가 다 알기도 어려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찾아낼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혹은 DB 내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이상한 DB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네. 부분들도 어. 개발자가 외주 업체가 와가지고 어. 늘 우리 고객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기 힘드니까 내 PC에다가 그냥 조그맣게 오라클 하나 깔아가지고 막 뭘 했다면 그 안에도 개인정보가 그렇죠. 우연찮게 들어가 있다면 유출될 수 있는 네. 경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IBM 같은 데서 네. 보통 이제 고객분들 뭐 처음에 이제 이런 컨설팅이라든지 네. 이런 프로젝트 초기 시작할 때 네. 기존 고객 데이터, DB 내에 이런 민감한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식별하는 작업부터 그럼 하고 시작하는 하겠네요. 거죠. 네. 네. 그래서 여기 위쪽에 요 이제 얘 샘플은 가디언 데이터베이스 액티비티 모니터라고 하는 저희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제품의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 제품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개인정보 보안, 네. 이런 개인정보 보호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이 작업이에요. 네. 사실 이 데이터들이 뽑혀진다고 해서 얘가 100% 이거 가지고 그냥 다 하시면 됩니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유사한 칼럼에 유사한 패턴의 데이터들이 다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네. 고객이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 그냥 찾는 게 아니라 후보군을 주고 그 안에서 적절하게 이 데이터들은 보호가 돼야 되는 대상인지 네네. 아닌지들을 파악하실 수 있게끔 이제 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 식별이 되고 나면 이제 식별된 데이터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강화해야 네.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데이터 암호화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얘가 정형 데이터건 비정형 데이터건 그리고 이제 단순히 DBMS에 들어있는 데이터 말고도 저희 웹로그, 웹서버에도 로그들이 남죠. 네. 그렇죠. 거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했다면 정보들이 남겠죠. 네네.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암호화 장치가 필요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사적으로 어떤 취약성, 네. 어디서 새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도 많이 있죠. 많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어디가 여기서가 뚫리고 있어요, 어디가 뚫리고 있어요를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도 저희 뭐 앱스캔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요. 네. 여기 보시는 것들은 이제 DB의 취약성. DB가 취약하다고 하면 이제 버전이 달라질수록 네. 우리가 패치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렇죠. 패치를 안 하게 되면 보안에 대해서 네네. 당연히 네네네. 그렇죠. 취약해지겠죠. 그런 패치에 대한 거나 음. 권한에 대한 거. 혹은 안 쓰고 있는 사용자가 1년 넘도록 안 쓰고 있는 사용자가 네. 있다거나. 네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취약성을 평가를 하고요. 스코어링을 매기고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자에게 네. 보고를 하고 이런 작업들이 내가 매일 그걸 하기 어렵다면 네. 시스템적으로라도 그걸 주기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이제 환경들을 갖추시는 게 조금 네. 더 안전한 환경들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우리가 지금 요새 뭐 특권 계층인가? 사용자. 네, 네. 특권 사용자에 대한 되게 어떤 뭐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잘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 건지 되게 그것도 한 이슈인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DB마다 여러 권한들을 줄 수 있고요. 사용자가 들어오면 이 사용자에게 뭐 DBA 권한을 줄 것인지 일반 사용자 권한을 줄 네네. 것인지 네. 다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음. 뭐 흔히 우리가 개발자 작업을 한다.
그럼 개발자 할 때마다 이거 만들어주세요, 저거 만들어주세요 하면 귀찮아요. 그러면 아 그래, 개발자 권한을 준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시스템 내에 모든 데이터들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도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시적으로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가 고의적으로 줬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자만 알고 있다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보안 담당자가 얘네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네. 누구에게 어떤 권한을 주었는지 혹은 언제 그 권한이 다시 박탈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주기적으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지금 이제 이 장표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아까 이제 쭉 이게 플러스 다 끝까지 알아보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 이런 수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보안 매뉴얼이라든지 네. 우리가 헌법처럼 회사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좀 이렇게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업데이트 시켜 나가면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좀 그런 데가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실정이 갑자기 궁금해지네 갑자기. 근데 이제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수가 없는 게 중요한데 네. 예를 들면 10 중에서 네. 어떤 사람들은 1, 3, 5, 7, 9, 10 이렇게 네.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 네, 또 네. 누구는 2, 4, 6, 8, 10 그렇죠. 이렇게 나누고 싶은 네, 사람이 네. 있을 거고 네.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를 누구 손을 들어서 나누기 어렵고 얘는 이렇게 1부터 10까지 다 하세요라고 하기가 네. 아직은 네. 저희 국내 보안의 현실이 조금 더 이제 앞설 여지 이제 네. 개발될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해외는 워낙에 법적인 그런 컴플라이언스들이 이전부터 오래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항목 자체에 뭐 10개의 리ኳ이어먼트가 있다라고 하면 걔네 1-1, 1-2 뭐 합니다. 뭐가 돼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됩니다. 이런 항목들이 다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오래되지 않았다 보니까 네네. 시행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이제 아주 상세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운영을 하시면서 또 우리가 계속 감사 나오신 내용들을 보면서 네. 점점 더 강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점점 네. 더 상세화가 돼 가겠죠. 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꼭 뭐 법이 아니라 회사 내 그 보안 담당자들이나 그걸 위해 가지고 이런 운영 매뉴얼처럼 좀 그렇게 좀 이렇게 비치가 돼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네. 이 장표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이런 것들도. 자 이게 뭐 DB 구성 병도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DB도 장난을 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나중에. 그래서 실제 DB 안에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의미대로 내가 내일 퇴사하니까 운영에 있는 것들을 테스트라고 바꿔놓고 막 네네. 환경들을 바꿨다거나 아니면 그 정보를 가져갔다거나 네. 그런 정보들 모니터링을 하기 어렵잖아요. 네, 이제 그런 그렇죠. 부분들도 보안 담당자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들이 필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화를 하고 나면 음. 이제 데이터들을 접근을 하는데 네. 강화하는 환경 내에 비운영 환경이 있다. 음. 혹은 이렇게 외주 개발 업체들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음. 권한을 주기는 하지만 얘네들이 굳이 실데이터들을 봐야 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다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다 줄 필요도 없고 섭세팅을 하고 음. 왜냐하면 데이터들을 지금도 이번에 우리가 데이터가 막 가져갔는데 원래 테스트 환경 내에 10,000건밖에 없어요. 네. 라고 하면 가져갈래야 가져갈 수가 없겠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개발자들이 우리가 다 있어야 테스트가 편해요. 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운영 환경을 그대로 클로닝을 해요. 네. 클로닝하면 실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가겠죠. 네, 진짜 전체 데이터가 다 들어갈 거고. 고양이한테 생선을 그냥. 그렇죠. 그러면 물론 테스트를 하는데 성능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들의 이런 적절한 데이터들이 테스트 환경에 있는 건 중요해요. 네. 하지만 그런 셋에 맞는 음. 적정한 데이터들의 업무 데이터의 규모로 서브세팅이 된 데이터들이 테스트 환경으로 구성이 되고 네. 그 가운데 개인정보들은 안전하게 마스킹이 되고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안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마련하실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데이터 마스킹은 네. 이게 뭐 오늘 요즘 최근에 나온 용어가 아니라 되게 오래돼 있잖아요. 네. 근데 전 왜 아직도 우리나라 많은 이제 뭐 기관들이 이런 마스킹이라든지 암호화 같은 것을 아직도 많이 안 하고 있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비용이 뭡니까 결국?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사실 네. 맞물린 건데요. 네.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네. 예를 들면 얘는 안 하면 죽는다. 막 이러면 하겠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전에는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뭐
이렇게 도입되기 전이나 이럴 네. 때는 그냥 권고 사항 정도인 거예요. 네. 그냥 하세요. 아. 다음번에 왔을 때는 마스킹 오케이, 하세요. 오케이, 뭐 오케이. 이러면 어. 네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왔을 때는 테이블 하나 그냥 111을 바꿔놓고 네. 했어요. 아. 하셨군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간 요식성의 아. 절차들이 되면 얘네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안을 정말 강화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정말 없어야겠다. 네. 없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다른 방법. 뭘 또 찾겠죠. 예를 들어 적절하게 예를 들면 테이블에 ABC가 있는데 ABC가 같이 예를 들면 सब셋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개발자가 다 맞춰서 सब셋하기 어렵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DBA가 일괄적으로 탁 해놓고 111 바꿔요. 네. 못 쓰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경영진 입장에서 네. 조금 더 우리가 관리적인 입장에서 얘네들이 더 필요성을 공감하면 하여튼 요번에 뭔가 확실하게 좀 뭐랄까 그거에 대한 관계자들에 대한 어떤 그 책임 문책을 확실하게 하면 확실하게 바뀔 것 같네요. 지금 예? 느낌이 뭐 문책을 아무도- 당하기 네. 원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요. 그래도 다음 이 우리나라의 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뭔가 요번에 제대로 해야지 안 하면 되게 큰 뭐 또 조사모사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근데 비정형 데이터도 뭐 마스킹할 필요가 있습니까? 비정형 데이터들 이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저희가 음.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갈 때도 네. 직접 안 가고 가족이 가져가면 위임장 네네. 받고요. 그렇죠. 카드 데이터 이런 거 우리 뭐 할 때나 아니면 아. 혹은 뭐 은행에 갈 때도 네네. 저희 개인 정보들 쓰잖아요. 음. 쓰는데 걔네들을 스캔해 가죠. 네네. 거기 안에도 다 그게 개인 정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정보들도 안전하게 관리될 수 아무나 그 정보 다 가져가면 네. 그 안에서 제 이름, 전화번호, 네네. 주민등록번호 다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큰일이죠. 네. 걔네들도 안전하게 마스킹 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킹 환경이 된다고 하면 그러고 나서 이제 할 일은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네. 거죠. 누가 언제 어떻게 들어와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적절하게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네.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아무도 다 안전하게 사용한다고 하면 사실 모니터링이 필요 네네. 없을 거예요. 네. 분명히 무언가 이상 징후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왼쪽은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용카드를 보는 게 내 개인적으로 신용카드 보는 건수는 뭐 10건, 20건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겠죠. 최근 네. 뭐 10건. 근데 그렇죠. 갑자기 누가 100만 건을 봤어요. 아. 이상한 거죠. 네. 그러면 걔네들에 대해서 이렇게 모니터링할 수 이상 얼럿하고. 징후라고 얼럿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하고요. 네. 그거 외에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네. 주기적으로 얘네들이 늘 이렇게 들어오는 양들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폭주를 한다거나 네네네. 아니면 누군가가 이상한 셀렉트들을 많이 날린 날이 있다거나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임계값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오른쪽에 트렌드를 보면 이날은 좀 이상하네. 네. 이날은 좀 적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가시화들도 또 필요하고요. 그날은 괜찮은데 어떤 특정한 아이디에서 뭔가 누적치가 그렇죠. 뭔가 이상한다거나. 그렇죠? 이상하면 이런 것들도 그렇죠. 발생하겠죠. KCB 그 사람도 사실 계속해서 조금씩 해서 네. 1년 8개월 동안 다 한 거 네. 아닙니까? 네. 분명히 그 사람을 누적에 대한 임계값들을 설정을 해놨다면 무언가 감지가 될 수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상 트랜잭션에 대한 모니터링이 뭔가 자동화되면서 인텔리전트하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네. 같아요 앞으로. 그죠? 저희도 이제 네. 아마 저희들 이번에 그 보안에 대한 세션들도 한번 들으셨을 텐데 네. 시큐리티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그렇죠. 보안은 점점 네. 누가 해주면 네. 되는 게 아니라 음. 알아서 자동적으로 네.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인텔리전스한 환경들 네. 필요해지는 거고요. 네. 자, 그다음에 요즘은 또 이제 이 단말기가 저도 네. 있지만 뭐 요새 다들 단말기가 있으니까 이런 이제 휴대폰 BYOD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안 매체도 되게 복잡해진 거예요, 그죠? 보안 매체도 복잡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요즘은 이제 뭐 CS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접속해서 바로 DB에 붙고 이런 환경들이 아니라 네. 대부분 웹을 통해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음. 누가 들어왔는지를 DB 로그를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면 싱글 사인온 계정들도 많이 있고요. 네. 기업들마다. 네. 그러면 조가원으로 들어왔는지 고우성으로 들어왔는지 네네.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같이 이력을 남겨야 실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출이 됐는지 누가 정보들을 이만큼이나 많이 가져갔는지 네네. 이런 식별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실시간 누적 네. 패턴들이고.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정보들을 확인하면 실시간으로 경고를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누적의 패턴에 의한 것도 네. 경고를 해줄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이제 블럭도 여러 가지 또 뭔가 이게 조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상 징후가 보인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접근을 제어하는 기능들이 필요하고요. 네. 네. 제일 먼저 이제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접근을 제어한다고 해서 무조건 끊으면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봐야 되는 사용자가 있어요. 그렇죠. 콜센터 직원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 적법한 사용자, 그러니까 우리의 네네. 고객인가 확인을 네. 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 주민등록번호를 다 볼 필요는 없죠. 음. 그러면 일부 정보들, 음. 확인에 필요한 일부 정보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마스킹을 해서 보여준다든지 네. 이런 마스킹의 기능도 이제 블럭의 기능 중에 하나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사용자가 들어왔는데 긴가민가하다는 거죠. 우리 지금 정책에는 맞지 않아요. 네. 그런데 뭐 가능할 수 있는 어. 패턴이 다거나 예를 이러하면 그 사람이 보통 서울에 있는 사람인데 이 단말기가 네. 뭐 파리로 돼 있다든지. 갑자기, 예, 그렇죠. 그죠? 그러면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격리를 시키는 게 아니 무조건 접근을 끊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격리를 시킨다는 네. 거죠. 우리가 하루 동안 혹은 아. 1시간 동안 음. 격리를 해놓고 그 사람에게 뭐 메일을 네네. 보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인증번호를 다시 그렇죠. 하든지. 예. 그런 이제 격리의 기능도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예 제어를 하는 거죠. 접근을 네. 끊어버리는 거죠. 네. 우리가 시스템 관리자라고 해서 데이터들을 다 봐야 되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시스템 관리 권한이 있으면 DB에 다 들어갈 수 있죠. 네네. 그럼 이런 것들을 보안의 정책상으로 막아놓으면 시스템 담당자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힌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접근 제어의 기능들이 되는 네. 거죠. 자, 이거는 뭐 이렇게 이제 Q&A 시간 갖겠는데 뭐 하기 전에 이제 워크샵 이건 어떤 겁니까?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DB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네. 식별하는 데부터 블럭할 때까지 어떤 절차들로 인해서 네. 이제 사실 이제 저희 솔루션이 아니시더라도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나 우리 시스템이 이런 부분들이 취약한 부분들 한번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이제 한번 성숙도나 이런 부분들을 진단해 볼 수 있을까들 네. 고민하시는 고객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물론 저희들 뭐 개인정보 영향평가라든지 혹은 DB 보안 컨설팅이라든지 전문 업체들도 많이 있으세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아주 큰 규모로 해가지고 하기는 좀 부담스러우시고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네. 있으시다면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대상 DB 뭐 기준으로 어떤 인터뷰들을 통해서 이런 진단을 하는 워크숍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필요하시면 저희들과 이제 연락을 하시면 네. 이런 워크숍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자, 먼저 차장님 그 이메일 어드레스 좀 불러주시겠어요? KWCHO KWCHO CHO고요. KR.IBM.com.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그 게스트인 조관 차장님 그 이메일 어드레스 제가 지금 댓글창에 보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지만요. 아까 뭐 그런 워크숍이라든지 또 추가로 어떤 궁금한 점 아니면 뭐 지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메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명우님, 카드 위변조 피해액을 전부 보상해 준다는데 실현 가능할까요? 카드 위변조 피해를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네. 위변조가 어떻게 됐는지 피해를 확인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뭐 이번에 뭐 2차 피해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건 2차 피해가 아니다라고 이제 막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보상의 입장으로 저희들이 다가간다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 흔히 이런 사태가 터지면 아, 소송을 내가 할까? 뭐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시는데 저도 사실 많이 안일하게 예전에는 있었다면 이 보완하면서 이제 많이 느끼는 거는 이런 사태가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이트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거기에 있는 비밀번호. 비밀번호부터 바꾸는 작업들이 사실은 선수되는 내 개인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책임 있는 관점으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에 누수가 없는 관점. 그냥 관리자가 쓰기 편한 솔루션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보안에 누수가 없이 관리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예방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지능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감지해낼 수 있을까? 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주시면 실제 이런 사고들을 막을 수 있는 이제 바탕들이 되지 않을까. 갑자기 차장님, 네. 차장님 비밀번호 어떻게 관리하세요? 아, 나 왜 미치겠어.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금 이거 어디 금고에 넣을 수도 없고 이거 클라우드에 놓자니 너도 아주 불안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 사실 저도 네. 개인적으로 비밀번호를 다 다르게 가져가지는 못해요. 네. 왜냐하면 요즘 워낙에 사이트가 너무 그러니까요. 많으니까 네. 그걸 다 다르게 하면 네. 제가 기억을 못해요. 네. 그래서 유사하게 가져가긴 하는데 네. 대신 그래도 주기적으로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아, 하고요. 어디다 적어놓지는 않고요? 적어놓지는 않고요. 적어놓지 않는구나. 저같이 저는 이제 그거를 해서 이렇게 클라우드 같은 데다가 뭐 어디에다가 해놓으면 네. 그건 위험한 겁니까, 이런 건? 그렇죠. 어. 그리고 흔히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어. 그 핸드폰에다가 보안카드 사진 관리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네네. 보통 요즘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많이 알죠. 가져가죠. 그러니까 어. 클라우드 환경들, 네. 요즘의 클라우드 환경, 빅데이터 환경들도 사실은 보안이 굉장히 필요한 관점인데 요즘 고객분들이 관심은 많은데 그 에버노트 같은 것도 위험한 거겠네. 관심은 많으면서도 보안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데이터들은 우리가 양면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공유가 되면 될수록 네. 내가 시스템이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보안은 취약해지는 거예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네, 염두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아까 위에 이렇게 쓱 보시다가 아까 네. 뭐 중소기업의 뭐 보안 모범 사례 뭐 어차피- 이런 얘기를 네, 해주신 네. 걸 봤는데요. 네네네.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 대부분들 개발자가 없으세요. 네. 그냥 외주를 통해서 한 번 만들고 시스템을 그냥 관리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고려하시는 게 애플리케이션을 고치지 않고 그 인프라의 변화가 없이 이런 암호화나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는 환경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고요. 이제 DB 보안 관점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태까지 이제 제일 중요하다기보다 가장 우선시되는 네네. 급선무 중에 하나가 암호화와 모니터링, 접근 제어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역들을 이제 도입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그런 변화가 없는 시스템들이 있으시거든요. 네네. 그런 제품들을 도입을 하시면 손쉽게 이제 법적인 규제나 보안 것들을 일단 도입하시니까. 그리고 모범 사례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이루시는 시스템들은 사실 좋지 않아요. 네. 그리고 보안도 오래 하면 끝이 아니고요. 오래 이거 했으면 예를 들면 모니터링 했다. 그럼 이전에 못했으니까 그럼 올해는 취약성을 조금 더 네.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속 고도화를 해가시는 게 사실 보안 관점에서는 계속 필요한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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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떤 이거 하면 다 됩니다. 이런 거는 그런 건 네, 없죠.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홍성곤님 아까 비정형 마스킹 있잖아요. 네. 저도 궁금한데 그것이 이제 이미지 파일이거나 네. 뭐 동영상 같은 거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시스템이 요걸 마스킹해야지 이걸 어떻게 판별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폼을 미리 주고 네. 그 폼에 맞는 아시. 위치를 다 네, 마스킹을 네, 네.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용철님 이번 카드 정보 유출 사건은 액세스 측면의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액세스에 대한 모니터링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된 거버넌스 방안이 있습니까? 그 액세스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세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가 들어간다. 이 트랜잭션 하나에는 접근 경로별로 IP, ID, 네. 뭐 프로그램, 네. 뭐 접근한 테이블명, 오브젝트명, 혹은 접근 시간대, 음, 뭐 패턴, 음,
그리고 이 사람의 접근 권한 뭐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네. 그런 액세스들을 다 분리해서 모니터링하고 음. 그리고 걔네들에 대해서 접근 권한들, 보호 정책들을 세울 수 있는 네.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한 거고요. 네. 네. 그 바로 밑에 있는 아까 이 비정형 그 홍성권님께서 네네. 비정형 데이터 마스킹도 얘기해 주셨지만 네. 비정형 데이터도 음. 암호화도 필요하고요. 네. 네. 아, 그렇겠네요. 네. 염나마님께서는요. 아니 이런 식으로 카드 회사들이 민감한 고객 정보를 보안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지요. 기본적으로 암호화하거나 USB로 복사 방지 등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지요. 있죠. 예. 예, 기본적으로 암호화하고요. 예. USB로 복사 방지하는 뭐 네. DRM 시스템들도 갖추는데요. 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권한이 있는 사용자들에 그렇죠. 대해서는 걔네들을 우회할 수 있는 경로들이 생겨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암호화를 도와줄 아까 뭐 보안을 도와주려고 들어온 기술자 그렇죠.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사용자들이 사용해야 된, 난 어.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음. 물론 DRM 시스템으로 이제 USB에 이제 저장하는 것들을 막는 네. 것들은 조금 더 우회 경로가 없게끔 막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사실 사용이 불편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우회적으로 열리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이 고의적인 시도들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는 그래서 좀 더 통합적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네. 거버넌스적으로 이렇게 네. 할 수 있게끔 여러 방면에서 음. 보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류성민님, 사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ISMS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기준이나 업체 선정 시 조건 같은 거 있음 알려주십시오. 그 ISMS나 이런 그 체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서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안행부나 뭐 프라이버시 아이나 이런 정보들에 가시면 그런 것들에 충족해야 하는 이런 기능들이나 카테고리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찾으시다가 못 찾으시면 아까 저한테 네, 이메일로 네네. 예, 요청을 주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전달 드리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박지규님, 기존의 경계선 방어 형태로 보호 조치로 인한 데이터 유출 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 정보 흐름에 초점을 맞춰 데이터 중심 보안 전략이 궁금합니다.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저희들이 이제 방화벽 하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식별부터 시작해서 네. 각각의 기능마다 강화할 부분, 네. 마스킹할 영역, 네. 모니터링할 영역, 접근 제어할 영역들에 대한 보안 정책들을 다 수립을 하시고 관련된 이제 기술들, 네. 시스템들 이제 네네. 도입을 하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자, 서승훈님께서는 이제 코멘트 주셨습니다. 그 관리자 개발자보다는 경영진의 지원 의지와 제대로 지키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사건 때문에 이런 것들 많이 나아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안이 나오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전에 보안 담당자분들 아마 여기 들어와 계신 대부분 고객분들을 보안 담당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네. 보안 담당자분들이 사실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네. 그 필요성은 너무나 많이 느끼고 계세요. 네. 그런데 늘 문제는 이제 비용의 문제. 결제를 올려도 이게 지금 꼭 필요해? 네. 이거를 하면 우리가 매출을 올릴 수 있어? 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CEO에 대한 권고행위나 아니면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 CEO로 지정이 된다거나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번 사태처럼 경영진이 이런 책임 소지가 네네.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아마 이제 경영진이 좀 더 의지를 실을 수 있는 조금 더 우리가 왜 보안이 강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네. 이런 이제 요건들이 더 생겨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김병모님께서도 사태 수도되기 전에 사퇴라는 경영진은 어이성실입니다. 여기는 근데 저희 시청자들 지금 경영진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다들 지금 보안 담당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경영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 이모비님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 및 범위, 주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 개인정보보호법을 충족한다 하실 수 있어요. 네. 예, 기본적으로 지금 뭐 많은 고객분들도 감사나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 작년에 감사들 다 이제 패스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거는 방금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 하나 우리 이 솔루션 하나 썼으니까 다 되겠지라고 네.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보안의 DB의 관점, 인력의 관점, 네.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뭐 그 저기 정보통신망법에서 얘기하는 기술적 안전한 조치 뭐 이런 것들에도 보면 네.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내부 이행 계획, 관리, 교육 네. 이런 것들 철저히 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솔루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담당자들도 그리고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모두 보안에 대해서 얘네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네. 보안적으로 필요한 거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네. 여러 것들을 함께 보시는 것들 필요할 네. 것 같고요. 아까 정순성님께서 코멘트를 소양 교육 그런 거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김주호님 그 데이터베이스 보안의 경우 암호화의 경우 성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이나 형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플러그인 방식처럼 뭐 애플리케이션 아니 그 DB 내에 있는 네. 테이블을 뷰로 바꾼다든지 뭐 다른 인덱스를 건다든지 하면 네. 이제 성능에 영향을 많이 미치시고요. 그래서 이전엔 이제 많이 고려를 안 하시다가 사실은 요즘 많이 이제 고려를 하시는 게 블럭 방식의 암호화 방식들을 많이 고려하세요. 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API 방식은 애플리케이션을 다 뜯어 고쳐야 되니까 사실 어렵고요. 이제 이런 커널 쪽에서 블럭 데이터들을 암호화를 해버리면 실제 그 DB에서 플랜이 바뀌거나 뭐 옵티마이저의 이런 실행 계획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성능 영향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실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에 지금 사용하시는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뭐 블럭 방식으로 가면 되겠다 이런 네. 결정을 내리시거나 뭐 API 방식으로 우린 그래도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면 이런 의사결정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김종환님이 오늘 자료는 저 일주일 뒤쯤에 저희 토크IT.tv 국무관 사이트나 아니면 전자신문 UTV 토크IT.tv 사이트에서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규호님 관계사 즉 법인이 다른 경우 각 법인별 개인 정보를 한 곳의 사업부에서 관리하게 되는 경우 법적인 이슈는 없을까요? 서로 다른 DB 시스템을 하나의 보안 솔루션으로 적용 여부도 궁금하고요. 서로 다른 시스템들은 보안 솔루션으로 적용 많이들 하시고요. 왜냐하면 저희 시스템이 뭐 저희도 IBM 하나라고 해서 IBM이 DB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의 DB들이 있겠죠. 네네. 전사 내의 환경 안에는 뭐 패키지 ERP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인사 시스템 다른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럴수록 사실은 중앙에서 관제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들이 필요하겠죠. 네네. 왜냐하면 시스템이 우리 DB가 10개 있는데 10개마다 다른 시스템 적용하면 관리자가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네네네. 사실은 배수 이상의 이런 버든이 들기 때문에 관리 부담도 사실 무시할 수 없거든요. 네. 솔루션 사놨는데 관리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아무도 못 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중앙에서 관제할 수 있는 솔루션들 영역들 필요하시고요. 법적인 것들은 사실은 이제 뭐 관계사 법인이 있더라도 예를 들면 관계사라 해도 법인이 어떻게 관리하시느냐는 사실 그런 구조 따라서 사실 좀 기업마다 좀 달라지실 것 같아서 이제 특히 관심 있는 케이스가 있으시면 나중에 저희에게 따로 네, 이제 연락을 알겠습니다.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이봉건님, 대기업은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 또는 팀이 따로 있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전사적으로 같이 협업이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전산실 또는 총무나 인사부서에서 주로 떠맡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실제로는 어떤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실제로도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담팀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아직도 겸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죠. 근데 인력이 없는데 예를 들면 우리 인원이 셋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장님 한 분, 보안 담당자 한 분, DBA 한 분 이렇게 나눌 수는 없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겸직을 하더라도 그러면 시스템상으로 걔가 계속 모니터링 될 수 있는 환경들이 필요하고 네. 우리가 관리하기 어렵다면 네. 관리가 자동화될 수 있는 환경들이 필요하고 내가 모니터링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DBA면서 IT 보안 담당자예요. 네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는 일들을 적어도 자동화된 무슨 보고서가 나가서 네. 사장님한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이렇게 중소기업에서도 네. 본인이 무언가를 다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담들이 좀 줄어질 것 같고요. 네. 자, 오종태님, 이분은 이제 실제 경험 간증하셨는데 이번 사태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제 모모 사이트에서 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도용해서 포인트 결제로 상품이 전혀 모르는 연락처로 배송받아서 배송 완료가 되어서 현재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IT를 하는 저도 당한다니 참
인터넷에 아예 안 쓸 수도 없고라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네. 참 이런 분들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네. IT 모르는 분들은 이거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죠, 막 그죠? 소액 결제 되겠죠. 그래서 이제 네. 개인적으로는 한번 이번 계기를 통해서 기업만 각성할 것이 아니라 네, 저희들도 개인들도. 각성하고 아. 이번 계기로 패스워드를 한번 다 저도 바꾼다든지. 이번에 구정 연휴 때 네. 한번 그걸 그 암호 체계를 바꿔. 만들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스마트하게 생각해가지고 암호 체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류주환님, 이번 정보 유출 문제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정보에 따른 보안 대책이 어떻게 강구되어야 하는지요? 제도적이 아니라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기업 차원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해야 할지요? 그 여러 가지가 이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도 경각심을 가지고요. 기업도 보안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 얘가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치품이 아니라 네. 우리가 기업이 무언가 행위를 하기 위해 기업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고객을 유치하고 싶어 한다면 네. 고객의 데이터를 생명과 같이 음.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해야겠다라는 그런 관점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법적인 규제 기준으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지금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에 보면 원칙적으로도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많이 개정이 강화되고 있어요. 법적인 규제들도. 네. 근데 강화되는데 아직 안 따라가고 있죠. 네. 빨리빨리 기업들도 따라가려는 의지.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따라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오늘 이번만 8일을 해가지고 네. 막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네, 주기적으로 보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네. 정부도 네. 그거에 대해서 솔선수범하고 네. 더 어. 이제 모니터링하는 그냥 법만 내주고 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도 어. 공개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완수님, 이번 유출 사태에서 유출 확인은 어떻게 감지했는지 궁금합니다. 접근 로그 분석으로 자료 유출을 감지한 것일까요? 이번에. 네. 유출 확인은 시스템적으로 확인한 거는 아니고요. 잡힌 거죠, 그 사람이? 네. 자, 네, 홍성우님, 우리나라에 개인 정보가 유독 많은데 이유는 무엇이며 주민번호를 대체할 만한 아이핀 외에 편리한 인증 방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에 개인정보가 유독 많다고 하셨는데 그 개인정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많이 말씀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개인정보라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준으로 보면 살아있는 개인에 대해서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네. 무언가 결합해서 조가원이라고 판단이 될 수 있으면 다 개인정보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럼 그 데이터를 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느냐? 근데 그러려면 데이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네. 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이번에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유출이 된 것들에도 보면 10몇 가지, 16가지, 18가지 나오잖아요. 네네. 다 개인정보죠. 그 개인정보들에 대해서 다 안전하게 강화하라고, 안전하게 조처하라고 하기가 사실 정부 입장에선 기업에 무조건 푸시를 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네네. 여태까지 고유식별번호라고 한정을 해놨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보면 이제 그런 정보들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강화 조처들이 필요하겠죠. 네네. 옛날에 주민등록번호만 안전하게 관리했다면 이제 이름, 전화번호들도 안전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든지 네네. 이런 조금 더 이제 선진화된 방법들로 조금 더 강화된 정책들로 나아가시는 작업들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질의응답 마치겠고요. 자, 마지막 한 말씀 마치도록 하죠. 네. 예, 뭐 사실은 굉장히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또 여러 가지 그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이제 보안이라고 하면 아까도 이제 질문에서 나와서 답변을 드렸지만 뭐 하나를 그냥 한다고 끝나는 거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자나 경영진이나 네. 혹은 기업 개인의 관점 모두가 다 보안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네네. 예를 들면 보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 요즘 은행권들도 ARS 2차 인증 뭐 이런 거에서 강화됐잖아요. 네네. 불편해지는 거죠. 네. 근데 불편해지는 만큼 사실은 보안은 더 강화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개인들도 조금씩 감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네. 자, 여러분들 뭐
뭐 오춘택님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셨는데 저희 방송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되니까요. 네, 오춘택님 금요일 날 정식으로 인사드리겠고요. 자, 여러분들 그 오늘 다양한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좋은 방송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뭐 이번 주 계속해서 매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주제 이렇게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또 저희 매주 수요일 날 저녁 때 여기 압구정동인데 여기서 8시에 북포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번 주 수요일 날은 내일이죠. 내일은 특별히 먼 나라의 훗날 아시죠? 이원복 교수가 나오거든요. 먼 나라의 훗날 한 번쯤 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먼 나라의 훗날 재밌게 읽으신 분들은 물론 방송으로 들으셔도 되지만 한번 오셔가지고 압구정동에 오셔가지고 직접 작가를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